발장의 위대한 인간 선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치, 비참한 인간들, 미저리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것에 대하여 신문에 실린 일종의 독서 감상문으로 수십 년 동안 기부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시상식에 불참한 어느 경비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진리와 정의와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전체는요, 국무총리상 시상식에 불참한 경비원 아저씨와 인터뷰합니다.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트 시가전 장면의 의의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레미제라블의 심층적 의미를 나름 해석하는 거지. 레미제라블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글의 종류는 감상문이고요. 감상문이면 문학의 갈래 중에서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혹은 뭐 비평문이라고 해서 따로 처리하셔도 되고, 경비원과의 인터뷰 내용과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요 장면을 제재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진리와 정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숭고한 삶의 추구. 경비원 아저씨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빅토르 위고의 말도 요약적으로 제시했고, 질문 형식을 통해 레미제라블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강조하면서 전달합니다. 요약 제시, 요약 제시, 요약적 제시,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질문 형식. 이 정도가 글의 내용 되겠네요. 왼쪽 위로 살짝 올라올게요. 레미제라블의 요 말 중요하지. 확장적 해석. 매춘부, 억울한도 등 굶주린 하층민 계급들,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평화롭고 무지하게 만족한 사람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로 내용이 바뀌고 확장되고, 장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진리와 정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이야기가 확장이 되며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글쓴이와 독자의 의미 공유 과정. 독서라는 건 글쓴이와 독자의 의미 공유 과정이다. 글쓴이는 독서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고 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러한 독자는 신문 칼럼에 담겨져 있는 글쓴이의 독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레미제라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줄거리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작가와 독자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발장의 위대한 인간 선언, 바리케이트 시가전. 네, 여기 한 번만 잠깐 읽어주세요. 1830년에 벌어진 일을 2000년대 와서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다.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문제가 녹아들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학작품은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의미를 획득하고 싶어한다. 본문에서 작가는 레미제라블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문제와 의미를 자신이 겪은 경비원 아저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본문과 같은 독서감상문의 신문투고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의 해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소통할 수가 있다. 이제 본문 들어가죠. 장발장의 위대한 인간 선언. 어느 날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을 인터뷰했다. 글쓴이의 경험. 그 아저씨는 수년 동안 한 달에 2만원가량을 기부해서 국무총리상을 타게 되었는데 정작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저씨,
그날 근무 바꿔줄 사람이 없어서 시상식에 못 간 거예요? 라면서 지가 짐작하며 질문을 하고 아저씨는 한사코 그것을 어떤 것? 그것의 내용은 뭐예요? 수년 동안 한 달에 2만 원가량 기부를 한 것. 그것은 결코 상을 탈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띄엄띄엄 어눌하게 이어졌던 아저씨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좁디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우주를 꿈꾸겠어요? 어떻게 우주의 한 귀퉁이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여를 하겠어요? 기부라는 건 우주를 꿈꾸는 것. 기부라는 건 사람으로서 우주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저씨가 생각하는 기부의 의미. 우주를 꿈꾸고 우주의 사람으로서 기여하는 것. 이 좁은 곳에 앉아 어떻게 우주를 꿈꾸나 라는 말을 들은 나는 레미제라블을 생각을 했다.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는 거죠. 혹은 독서 경험을 연상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시가전 장면에서 바리케이드 안에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됐고 새벽이 밝아오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4명만은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내가 나가겠다고 아우성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모두 자신이 죽겠다. 이왕 죽을 거면 훌륭한 죽음을 맞고 싶다. 훌륭한 죽음의 내용은 뭔데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죽음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삶. 모두 내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나가야 한다고. 당신은 아내와 누이가 아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긴다.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한 개인에 불과한 자신의 목숨을 순수한 선물로 바치려고 한다. 인류를 위해서 한 개인의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 희생하려고 한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그 장면을 하도 천연덕스럽고 태연하게 써버렸다. 뭐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써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나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숭고해져 버렸다. 일상에 매여 살면서 인간성에 대한 별다른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 때조차 우리는 어떤 믿음에 은밀히 그러나 한사코 매달린다. 우리는 일상에 매여서 살지만 사실은 어떠한 믿음을 믿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우리에게 모두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의 특징 뭐예요? 포기할 수 없다. 경비원 아저씨가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우주를 꿈꿨듯이 나는 침대에서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포기하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을 인류의 위대한 믿음에 다가볼 수 있었다. 인류의 위대한 인류에 대한 믿음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현실에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더 높은 현실 밑줄. 반복되는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순간. 바리케이트 시가전 같은 상황. 더 높은 현실. 그런데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군가? 매춘부, 억울한 도둑, 굶주린 하층민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가? 공원에 며칠째 굶주린 어린 부영제가 있다. 그곳에 자신의 삶은 올바르다는 확신에 찬 중산층 시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온다. 아들 손에는 빵이 있다. 미치겠네. 배가 부른 아들은 호수 위의 백조들에게 빵을 던져준다.
굶주린 형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만족감,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동물한테 빵 주고 있어요. 이 부자가 사라지자 동생을 위해 호수에서 젖은 빵을 건네 두 조각을 나누고 큰 거는 동생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 바로 이 부분의 앞에 빅토르 위고가 쓴 말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아까 그 중산층 말한 거죠.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 사람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을 찬미하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오히려 그들이 레미제라블이다. 이런 거겠네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장발장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어머, 자기 자신도 장발장도 자신에 대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 억울하게 너무 오랫동안 감옥살이 해서?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건 아니다. 오로지 양심에 관련된 이야기다. 코앞에 다가온 행복조차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이유로 포기할 때 그는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 여기에서의 레미제라블의 의미는 바뀌게 된다.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여기에서의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진리와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의미가 완전 바뀌어버렸지. 빵 한 쪽을 나눠서 더 큰 쪽을 동생에게 주는 형. 비참함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장발장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다. 빵 한 쪽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형이 레미제라블. 비참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이 말은 위대한 인간 선언인 것이다. 됐을까요?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올게요. 21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경비 아저씨와 레미제라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레미제라블을 떠올렸습니다. 바리케이트 장면 속 시민들과 경비 아저씨의 공통점을 나타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나은 인류 사회를 위해 염원이 있다. 인류의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둘의 공통점. 다음 페이지 왼쪽 레미제라블의 의미를 추측해보고 장발장이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라고 본다면 원래는 가난하고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에만 만족하며 인간적 가치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라는 뜻은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인간적인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인간 선언이다.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네요. 본문 밑에서 얘도 잠깐 다시 확인하셔야지. 장발장의 위대한 인간 선언.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정의, 진리,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 경비원 아저씨, 바리케이트 시가전의 사람들, 동생에게 빵 나눠주는 형, 장발장. 즉, 레미제라블이라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인 것이다? 불우한 처지에서도 진리, 정의, 양심을 지키는 위대한 인간이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한 방에 풀 시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글쓴이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아저씨의 우주를 꿈꾸고 우주의 귀퉁이에서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기부였었던 거죠. 상 받을 건 아닙니다.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를 선택했다.
상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 위치에서 사회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꾸준히 당신도 기부하세요. 이렇게. 그럼 너는 하냐? 네,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 딸 태어나기 전부터 한부모 가정에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다음 내용을 읽고 글쓴이는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시가전에 참여한 시민들의 삶과 경비원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판단해 봅시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고 밑에 답 체크할게요.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시가전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암흑의 시대에 맞서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한다. 고통스러운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해방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경비원 아저씨도 작은 기부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바리케이드 시가전에 참여한 시민과 이 아저씨 모두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염원을 품고 있고 그러한 시대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헌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한 최선의 일?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레미제라블은 19세기 중반 프랑스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점을 참고해서 읽기란, 독서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심화해 봅시다. 다음 두 대목을 통해 독자의 관점에서의 구성한 레미제라블의 의미. 중산층 시민 부자가 산속에 산책하다 배부른 아들이 호수에 빵을 던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가난 슬픔에 관심이 없어 자신들의 욕망에만 충실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라고 확신하는 사람. 장발장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레미제라블이다 라고 말했었던 것은 자신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인간 선언이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친구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4페이지 4문제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셔서 소단원 문제 7에서 12번까지 지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시작. 222페이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비원 아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레미제라블을 떠올렸다. 그렇죠. 레미제라블 속 바리케이트 시가지 장면. 인류를 위해 순수하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빅토르 위고는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을 불쌍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 누구? 백조한테 빵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진리,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레미제라블의 의미는 위대한 인간의 선언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정답은 5번인가 본데요. 장발장이 마지막 순간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라고 외친 것은 행복을 잃게 된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기 때문에 아니요, 인간 선언인데. 그리고 요거 있죠.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진리,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요게 어디 있어요? 227페이지 11번의 답이죠. 227페이지 11번. 인류의 사회 정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진리,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여기 11번의 답이다. 옆에 2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읽고 난 후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도 그런 걸 지켜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나는 돈도 없고 변변치 않은 일을 하고 있어. 레미제라블이야. 아니야. 변변치 않고 하층민이라서 레미제라블? 그건 아니야. 솔직히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기적인 자식. 탈락. 돈이 없으면 레미제라블일 수밖에 없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야. 탈락. 글쓴이가 말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켜지는 진리, 정의, 양심을 지키는 모습인 거야. 정답. 나는 이런 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와 양심을 지킨다고 해도 가난하면 불행해. 그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답은 4번. 뒤로 넘어가셨송. 227페이지 7번 바로 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레미제라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레미제라블에 대한 다른 독자의 비평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와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연결하는 거지. 레미제라블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려면 1800년대, 70년대의 당시 프랑스를 분석했겠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레미제라블을 해석하고 있다. 배경지식이 아니라 아저씨와의 인터뷰가 상 받으러 오지 않았었던 아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레미제라블의 창작 시기와 창작 동기 1도 없죠? 탈락. 8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의 통시적 변화 과정. 이건 무슨 뜻이에요? 통시적 변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이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지.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해서 절충, 서로 양보해서 중간 지점 찾아내? 아니죠. 글쓴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 딱히 없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렇다 쳐. 일반적인 통념의 문제. 야,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 이라고 지적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 탈락. 답은 3번. 9번. 문맥적 의미가 다른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누구요? 레미제라블이죠. 당신 교재랑 내 거랑 지금 칠판에 떠 있는 거랑 다르죠? 긍정적이다. 어림도 영재. 정말 비참하고 중산층 시민의 사람들. 아무런 부끄러움과 연민을 느끼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장발장, 양심. 틀린 건 3번이죠. 우리 교재는 2번이 답이지. 다음.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A 뭔데요? 지키다죠. 지키다. 근데 뭐를 지키나? 양심을 지키는 거지. 양심을 지킨다. 가장 적절한 건 5번 정도. 그러면 여기서의 지키다는 무슨 뜻이에요? 지조, 절개, 양심 등을 굳게 지니다. 요 정도의 뜻이네요. 데스카. 이러한 문맥상 의미 물어보는 것들은 뭐 찾으면 돼요? 앞에 목적어나 부사어 찾으면 돼요. 양심을 지키다, 건강을 지키다, 약속한 걸 지키다, 침묵을 지키다, 집을 지키다, 충절을 지키다. 양심하고 제일 같이 묶을 수 있을 만한 애는 충절이었었던 거예요. 11번 문제는 아까 얼레벌레 은근슬쩍 하고 지나갔고요. 다음. 순수한 선물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단어. 벗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요. 혁명은 하나의 세금이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 인류는 해방되고 훌륭하게 위로받을 수 있어. 우리들은 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그것을 인류에게 단언하오. 사랑의 외침소리는 높은 희생정신이 아니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소. 순수한 선물하고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건 보상금, 세금 정도 되겠죠. 데스크. 오케이. 잠시 정치.